우리는 보통 애매한 시간에 당이 떨어졌다고 느껴요. 분명 점심을 든든하게 먹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과도한 업무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내 뱃살은 왜 자꾸 늘어날까요?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우리가 왜 당이 떨어졌다고 느끼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혈당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제가 저번 실험에서 식사 후 혈당이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치솟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인을 케이크 속 들어있던 설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설탕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저트 중독, 탄수화물 중독의 진짜 대장은 이 설탕이에요. 케이크는 크게 설탕과 밀가루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밀가루는 포도당이라는 분자가 여러 개 결합된 형태이고, 설탕은 이 포도당과 과당이 1:1 비율로 결합된 형태예요. 이 포도당과 과당은 몸에서 대사하는 과정이 조금 틀려요. 우리가 케이크를 먹으면 밀가루는 포도당으로,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돼요.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의 전신에 퍼져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남는 것들은 글리코겐 그리고 체지방으로 저장해두죠. 반면 과당은 에너지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과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려면 먼저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돼요. 과당이 포도당으로 바뀌려면 일단 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당은 간으로 직행하죠. 간으로 간 과당은 포도당으로 변경되어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예요. 역시 이 이후에 쓰고 남은 에너지는 인슐린에 의해 글리코겐과 체지방으로 저장돼요. 즉 간단하게 과당과 포도당의 차이는 당장 에너지로 쓸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제가 먹은 초코케이크 또는 과자나 빵 이런 여러가지 간식들은 밀가루 말고도 설탕들이 많이 들어있죠. 거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비율의 탄수화물로 식단을 구성하고요. 즉 이렇게 되면 포도당이 엄청 많아지니까 과당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은 밀려 들어온 과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급한 대로 자신의 몸 안에 지방으로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이 생기면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요산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염증도 일으키죠.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술을 많이 드시는 어른들에게만 보이는 지방간이 발견되는 거예요. 또한 지방간이 생길 즈음엔 혈액 속의 포도당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로 인해 인슐린은 점점 많이 분비되기 시작하겠죠.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점점 많아지는 인슐린들로 인해 내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성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의 인슐린으로 하나의 포도당을 세포에 배달했었다면 내성이 심해질수록 하나의 포도당을 배달하기 위해 인슐린이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슐린은 평소보다 엄청 많아졌지만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서요.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필연적으로 렙틴 저항성을 만들어요. 렙틴은 우리의 음식 섭취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밥 그만 먹자 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포만감 호르몬이에요.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이 신호가 뇌에 전달이 잘 안 돼요. 즉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점점 먹는 양이 많아지기 시작할 거고, 이는 점점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를 높일 거예요. 과도하게 높아진 포도당은 여러 염증을 일으키고 필요 이상의 활성산소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를 쉽게 얘기하면 각종 대사질환과 면역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노화를 촉진해 우리를 빨리 늙게 만들 거예요. 즉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설탕 섭취는 우리를 병들고 늙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문제점이 많죠.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았어요. 바로 우리의 뇌에 문제를 일으켜요.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설탕을 섭취할 때 세로토닌은 폭발적으로 터져나와요. 이때 느낀 감정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뇌는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요. 이때 분비되는 게 도파민인데 도파민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죠. 여기까지 보면 꽤나 긍정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는 사실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쾌락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만큼 금방 수그러들거든요. 세로토닌 분비가 급격히 끊겨버리면 디저트를 먹을 때 행복했던 것만 같던 기분도 급격히 안 좋아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울한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서 다시 디저트를 먹기 시작하지만 처음과 같은 만족감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도파민에도 내성이 있거든요. 도파민은 더 큰 자극을 원해요. 그래서
같은 만족감을 느끼려면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도파민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우울증, 폭식증 또는 심하게는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혈당의 급격한 변화, 인슐린 저항성, 도파민 저항성, 이런 일련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디저트 또는 탄수화물에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은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방간을 만든다, 대사질환, 면역질환의 원인이 된다, 노화를 촉진시킨다, 중독이 된다. 술과 비슷하지 않나요? 실제로 단맛의 저주를 쓴 로버트 러스티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설탕은 취하지 않는 술. 그리고 과거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설탕에 중독되는 과정도 마약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즉, 설탕은 술이고 좀 더 나아가서 마약이에요. 저는 설탕을 끊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탄고지 식단을 해도 단 음식은 땡기기 마련이에요. 물론 이 저탄고지를 통해 어느 정도 갈망을 많이 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벽히 끊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코 케이크 짱 맛있었거든요. 설탕은 포만감 호르몬을 자극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대체당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는 단맛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해소시켜줄 수는 있지만 장내 건강을 파괴한다는 연구도 다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설탕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설탕도 장내 환경을 파괴해요. 두 번째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심리 중 하나인 손실회피 편향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이익과 손실 중 이익으로 얻어지는 기쁨보다 손실로 인한 고통에 훨씬 민감하다. 저는 설탕이 과도하게 포함된 음식을 볼 때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을 더 크게 생각해요. 내가 설탕을 섭취함으로써 얻는 것은 잠깐의 쾌락, 잃을 것들은 나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안 좋아진 나의 건강에 슬퍼하는 주변 사람들, 섭취 뒤 찾아올 우울감, 이로 인해 나를 떠나갈 여러 인연들, 이런 식으로요.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디저트에 포함된 설탕은 각종 대사질환 및 면역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서 우울증, 폭식증 및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설탕은 술,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중독성이 더 심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쇼츠로 디저트 영상을 올렸던 것들은 설탕을 끊는 것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안하는 레시피들은 설탕과 밀가루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혈당과 인슐린을 크게 자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밖에서 파는 가공식품들보다는 덜 올린다는 거지 안 올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 정 참지 못할 때 드시라는 거지 자주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레시피가 아닙니다. 설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현대의 좀 모든 것들이 설탕 같다고 느껴져요. 짧은 영상의 소셜미디어, 자극적인 내용의 컨텐츠, 물론 쇼츠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튜브를 하는 제 입장에서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너무 빠져들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것들 또한 설탕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건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탕의 섭취가 우리의 수명을 줄이듯이 이러한 컨텐츠의 소비 또한 우리의 시간을 야금야금 깎아먹을 거예요. 가끔씩은 시간을 정해 핸드폰과 TV를 멀리 해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적 없이 여유롭게 산책도 한번 해보시고요. 때로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만나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이러한 활동들은 설탕과 다르게 세로토닌의 분비를 천천히 늘릴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설탕처럼 강한 쾌락을 주진 않겠지만 진정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또 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빨리 들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컨텐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주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